효율은 경험에서 나온다. 앞 동영상에서 공부법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비유했냐면 옷 입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사람마다 옷 입는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옷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옷이 그대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는 좋은 공부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뭐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앞 동영상에서는 공통적인 뭐 총론 비슷한 걸 얘기해 줬어요. 뭐냐면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겨울에는 패딩을 입어라. 여름에 패딩 입지 마, 겨울에 반팔 입지 마, 이런 총론을 얘기해 줬고, 그러면 제가 여름에 반팔을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또 나한테 물어봐요. 어떤 반팔이 저한테 어울릴까요? 어떤 색깔의 반팔을 입어야 하냐,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뭐냐면 직접 옷을 입어봐라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옷도 나에게 어울릴 것 같은 옷도 직접 입어보면 다르잖아요. 직접 입어봐야 돼요. 달리 말해서 이 공부법이 좋은가 싶으면 직접 행동으로 옮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법은 나한테 좋은 거구나, 이 공부법은 나한테 안 맞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 행동도 안 해보고 효율적인 방법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그 운동에 관련된 유튜버 보면 밑에 적혀 있죠. 어떻게 하면 근육을 빨리 키울 수 있나요? 다이어트에 관련된 유튜버 보면 밑에 적혀 있죠. 어떻게 하면 살을 빨리 뺄 수 있나요? 뭐 수영에 관련된 유튜버 보면 밑에 적혀 있죠. 어떻게 하면 수영을 빨리 배우나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얘기하는데,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효율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효율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조건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팔 길이 뭐 이런 거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설명을 이해를 못해요.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임에서 뭐 예를 들어 제가 RPG 게임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하면 레벨을 빨리 올릴 수 있나요? 그런 거 얘기해 줄 때 뭐 어느 지역 가서 뭘 잡으십시오, 어느 지역 가서 뭘 잡으십시오 할 때 게임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알아듣고 거기를 찾아갈 수 있냔 말이죠. 무슨 퀘스트 수행하십시오 할 때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냔 말이죠. 경험을 해봐야 그런 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수영에서도 처음에는 수영할 때 스트로크, 팔젓기를 할 때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팔을 쭉 뻗고 스트로크 하라고 합니다. 팔을 쭉 뻗고. 근데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영 수준이 올라가면 팔을 쭉 뻗고 스트로크 하지 말고 이렇게 비스듬히 넣어라. 그리고 팔을 반드시 젓지 말고 이렇게 S자로 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죠. 근데 그거를 초보 수영, 이제 수영 배운 지 일주일 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효율은 자기가 낮은 수준에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조금 수준이 올라간 상태에서 해보고 그 수준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간 상태에서 해보고 그 수준에서 효율을 찾고, 이렇게 내가 직접 행동을 하면서 내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효율을 찾아야 돼요. 공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법? 누구는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저렇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뭐가 맞는 말이야?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이 옷이 나에게 맞아, 그 얘기예요. 이 옷이 나에게 맞으니까 너한테도 그 옷이 맞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나한테는 이 옷이 맞던데 너도 이 옷 한번 입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은 거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대로 공부를 했더니 진짜 효과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맞냔 말이죠. 나에게 효율적이냔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반복해 가면서 자기에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어떤 교재로 공부하나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책으로나 해. 네 수준에 맞는 거.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권하는 책은 교과서. 정말 웃기잖아요. 제가 사교육 시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계속 교과서 얘기하고 있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야 하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2번 반복해라, 3번 반복해라, 4번 반복해라, 뭐 5번 반복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저는 6번 반복해서 읽으라고 그래요. 저는 6번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뭐냐면 자기 스스로 됐다 싶을 때까지 반복해서 봐야 돼요. 아, 이 정도면 내가 됐구나 싶을 때까지 반복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를 어떻게 하는데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하면서 않으면 아, 이 정도면 됐구나 이 감각을 익히지를 못해. 그래서 해봐야 돼요. 몇 권의 책을 읽어봐야 하나요? 저는 한 권을 읽으라고 그래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수능 끝날 때까지 한 권으로 끝내 이런 뜻은 아닌데 일단 한 권의 책을 계속 반복해서 봐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 알아. 거의 다 외웠어. 그러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걸 저는 권해요. 그리고 다음 책으로 넘어갔을 때, 2번째 책을 봤을 때도 이 2번째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 아, 나 이제 이거 다 알아. 나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다 들어있고, 나 여기에 있는 문제 보자마자 다 풀 수 있어.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 방법을 선호해요. 근데 또 누구는 뭐라고 얘기냐면, 뭐 개념서 보면 센을 보고, 센 본 다음에는 블랙라벨을 보고, 뭐 블랙라벨을 본 다음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뭐 실력 정석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 본인의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옷이 그렇다는 거고 그대들의 옷은 핏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경험을 해봐야 돼요. 노트 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남들이 노트 필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좀 도움은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아, 이렇게 노트 필기 했더니 좋더구나. 이렇게 노트 필기 했더니 나쁘더구나. 이걸 경험해봐야 돼요. 사람마다 노트 필기 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트 필기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노트 필기 하라고 그래. 그럼 어떤 방법을 쓰냔 말이야. 경험을 해봐야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트 필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답노트는 써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답노트를 반드시 써라. 어떤 사람은 오답노트를 쓰지 말아라 그래요. 오답노트를 반드시 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해보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답노트를 쓰라고 하는 거고 오답노트를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답노트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각자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답노트를 써야 하나 써야 하지 말아야 하나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해보는 거야. 오답노트를 써보고 아, 오답노트를 썼더니 나에겐 좀 효율적이구나. 괜찮네 하면 오답노트를 쓰는 거고 아니네. 오답노트를 썼더니 나는 오히려 공부에 방해되는 것 같다. 그러면 쓰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하냐고? 오답노트 안 썼어요. 안 풀리는 문제를 어디까지 고민할까요? 이것도 말이 많죠. 누구는 안 풀리는 문제 고민하지 말고 해설을 봐라 라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야, 안 풀리는 문제 절대 해설 보지 마.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생각해.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 말이 맞는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자기에게 맞는 옷이 그거인 거예요. 누구는 해설을 보고 공부했더니 효율적이더라. 그러면 해설을 보고 공부하는 거고 나는 해설을 안 보고 공부했더니 효율적이던데 그러면 해설을 안 보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는 그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 둘 다 해보는 거죠. 해설을 안 보고 끝까지 고민도 해보고 5분 고민해보고 10분 고민해보고 안 되네? 아, 그래도 1시간 고민하고 2시간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해보는 거죠. 그게 나에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그게 나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해설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래요. 해설 봐. 그 대신 해설에 의존하지는 말아라. 5분은 생각하고 해설 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암기하는 요령 알려주세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사람들은 공부법 하면 이런 걸 생각해요. 이런 거.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왜 그러냐고? 나에게 맞는 옷은 내가 직접 입어봐서 찾아야 돼요.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돼.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효율이 나와요. 뭐 누구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괜찮은 것 같으면 해보는 거야. 아니네? 그러면 안 해보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경험해보지도 않고서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다이어트를 해보지도 않고서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가 다이어트 할 수 있을까? 이것을 5년 동안 찾는다니까? 운동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 이거를 5년 동안 찾는다니까? 이게 무슨 멍청한 방법이야. 효율은 경험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앞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시험은 암기 능력,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느냐, 암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인출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얼마나 잘 끄집어낼 것이냐. 즉시 끄집어내야 돼. 고민해서 끄집어내면 안 돼요. 즉시 끄집어내는 훈련을 테스트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어디까지 연습을 해야 즉시 꺼낼 수 있는가를 테스트해 봐야 돼요. 어디까지. 그래서 안다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야 돼. 안다의 기준. 내가 이 정도면 안다고 말할 수 있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해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나? 이 안다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야 돼요. 보통 내가 학생들한테 우리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안다의 기준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못해. 고등학교 3학년도 대답 못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안다라는 것의 기준도 정하지 않고서는 알기 위해서 공부한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내 스스로 안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 이걸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정했던 안다의 기준은 뭐였냐면 설명할 수 있다요.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거구나.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설명할 수 있다. 즉시 설명할 수 있다. 즉시 인출이 가능하다. 그럼 내가 시험 볼 때 즉시 끄집어낼 수 있다. 안다의 기준을 나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해를 했다. 애들이 이렇게 글을 읽고 알아들었네? 그러면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를 했다의 기준을 정해야지 설명할 수 있다. 학생들이 내용을 읽고 저 이제 개념 알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알아요. 내심 알아요. 외심 알아요. 그럼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 내심 설명해봐. 설명 못해. 외심 설명해봐. 설명 못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안다의 기준이에요. 정의를 안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거야. 증명을 할 줄 안다. 증명을 할 때 막 고민하면서 막 이 증명을 막 하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였지? 막 고민해.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필휘재 해야 돼요. 일필휘재. 그 옛날 그 조선시대 드라마 소설 보면 장원급제 하기 전에 꼭 나오는 말이 있죠. 일필휘재했다. 제목이 주어지면 글을 쓰는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펜 딱 잡고 그냥 쭉 한 번에 적어 나갔다. 일필휘재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도 막 이렇게 고민해서 문제 풀다가 막혔네. 고민해. 또 문제를 풀다가 막혔네. 고민해.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내 스스로 정한 기준이에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일필휘재해야 돼. 자꾸 그냥 막 써야 돼. 아무 고민 없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그 수준까지 도달해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증명을 할 줄 아는 것도 문제를 풀 줄 아는 것도 문제 풀이를 익혔다는 것도 고민하면 안 돼. 문제를 풀다가 막혀. 이 다음 단계가 뭐였지? 이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면 딱 그 위치에서 막혀요. 시험 보면. 그러니까 막히지 않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 막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훨씬 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문제를 보자마자 즉시 끄집어낼 수 있는 훈련. 공부의 초점은 고민하지 않고 즉시 끄집어낼 수 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 그럼 나한테 또 물어보겠지. 그럼 어려운 문제는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문제를 풀으세요. 예제를 제가 가장 강조해요. 예제. 남들은 그 거들떠도 보지 않는 예제를 제가 엄청 강조해요. 문제를 보고 단순한 문제, 단순하고 쉬운 문제를 보자마자 즉시 풀이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차함수의 꼭지점좌표? 어떻게 했더라? 이게 아니라 이차함수 꼭지점좌표 바로 탁 나와야 돼. 2차 방정식의 근해공식 바로 팍 나와야 돼. 3차 함수에서 극대극수 어떻게 구하지? 고민하면 안 돼. 바로 탁 나와야 돼. 내심의 성질이 뭐였더라? 고민하면 안 돼. 바로 탁 나와야 돼. 그것이 될 때까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험은 인출 능력 테스트니까.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고 인출 능력 테스트니까 즉시 끄집어낼 때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이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제가 수학을 잘한 사람이었으니까 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는 그 학생들이 물어보는 안 풀리는 문제 그거 보잖아요. 그 자리에서 즉시 풀어줬어요. 제가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나는 이걸 훈련했으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즉시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즉시 끄집어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 훈련하는 거.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마무리합니다. 효율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초보 수준에서는 이 고수의 수준을 설명해줘도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이해를 못해. 흉내도 못 내. 그러니까 초보는 초보 레벨에 맞는 어떠한 커리큘럼이 있는 거고, 중수는 중수 레벨에 맞는 어떠한 커리큘럼이 있는 거고, 고수는 고수 레벨에 맞는 어떠한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 된대. 그러면 그 커리큘럼을 어떻게 찾아내냐?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약간 다른 얘기 해볼게요.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울 당시에, 제가 수영을 한 2년 배웠어요. 수영을 배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저는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았어요. 뭐냐면 저는 수영을 배울 당시에 수영을 할 줄 안다는 게 뭐지?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수영을 할 줄 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수영을 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경험이 없던 시절에는 내가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25m 수영을 가면, 보통 수영장이 25m 규격이죠. 50m 긴 수영장도 있지만 보통은 25m 규격이죠. 이게 한 번 갈 수 있으면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25m를 갈 수 있으면 당연히 나는 50m도 가고 100m도 가고 200m도 갈 줄 알았지. 근데 내가 25m에 도달해보니까 25m를 가는 능력이랑 50m를 가는 능력은 다른 거예요. 25m를 가는데 이게 딱 벽 짚고 돌아서서 가면 숨차서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지. 25m를 갈 수 있는 건 수영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50m를 갈 수 있으면 수영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연습을 했죠. 근데 50m를 갈 수 있으면 나는 100m를 가고 200m를 가고 300m를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닌 거야. 50m를 갈 수 있는 능력으로는 100m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수영할 줄 아는 게 아니네? 그럼 100m를 가면 수영할 수 있나? 100m를 가봤지? 100m 가는 데까지 내 수영 실력이 늘어났지? 근데 100m를 갈 수 있는 능력이랑 200m를 갈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거예요. 아니네. 내가 100m를 갈 수 있는 곳으로도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없네. 그리고 이제 수영 실력이 차츰차츰 늘어서 이제 500m를 수영할 수 있는 실력이 됐는데, 500m를 수영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 있게 나 수영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겠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나는 이 당시에 난 1km, 2km를 수영할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없었거든. 도대체 내가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 물론 이때부터 제가 막 찾아봤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법에 관계없이 10분을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으면 1시간을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분이 고비입니다. 10분만 넘으면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10분이면 대략 500m거든요. 근데 나는 500m를 가는데 10분을 떠 있을 수 있는데 내 스스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신 있게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수영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수영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수영을 할 때 생각을 하면서 숨을 쉰다는 걸 깨달았어요. 의식을 하면서 숨을 쉰다는 거. 이렇게 스트로크 이렇게 하면서 숨을 내쉬어야지. 스트로크 하면서 숨을 들이쉬어야지. 스트로크 하면서 숨을 내쉬어야지. 내가 생각을 하면서 숨을 쉰다는 걸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영을 한 10년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숨 쉴 때 어떻게 숨 쉬어요? 생각하고 숨 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숨 쉬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숨 쉰대요. 아, 그렇구나. 아무 생각 없이 숨 쉬어야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이렇게 정했고, 나는 아직도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나 수영할 줄 몰라. 왜 그러냐고? 난 아직도 수영할 때 숨 쉬는데 생각하면서 숨 쉬거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나 이거 이해했어. 나 개념을 알아. 나 이제 정의를 알아. 문제를 풀 수 있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해보면 더 있거든. 해보면 더 있거든. 해보면 더 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야 하냐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하지 않고 즉시 떠오르기 있을 때까지.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도달해야 시험 문제를 잘 풀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웠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 것인가? 암기하는 요령을 알려주세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 동영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히겠어요. 마칠게요.